아마 우리 여기 워낙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식견이 높으시고 또 우리 강주사회에서 또 지도자로 다들 일들 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만 명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도 소개했지만은 특히 민족통일협의회 우리 회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 방금 소개할 때 육군 28 보병사단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육군 28 보병사단장은 연천 지역을 맡고 있는 최전방 휴전선 사단장입니다. 그래서 강주 31사단장하고 틀리고 휴전선 철책선을 맡고 있는 사단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통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 가가지고 38선 지킨다고 그러죠. 38선 지키러 간다. 38선 지키러 가서 고생한다고.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38선하고 휴전선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자제분들 다 뭐 군생활도 다 하시고 다 제대하시고 다 했겠지만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 무식을 폭로하는 거예요. 38선하고 휴전선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휴전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지킨 철책선은 25km였습니다. 그 분단의 현장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다고 하는 비무장지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DMZ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가장 많이 출입한 장군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장 많이 출입한 장군으로 제가 2년 동안 비무장지대를 군사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를 147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 기록을 깨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통일 길이 뭐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의 길, PPT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교재 보시면은 통일 아카데미 교재 보시면은 11쪽부터 13쪽까지 돼 있습니다. 주제를 그래도 여기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강사가 강의한 내용이 주제가 뭔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4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기적이 4번이 뭔지? 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적을 4번이라는 기적을 이루었다니까요. 그 기적이 뭡니까? 예? 금목이요? 예. 다들 또 겸손하시니까 제가 진행상 말씀드렸습니다. 건국이라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겪고 건국이라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을 이뤘느냐? 두 번째 기적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가지고 다시 수도 서울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포국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실하고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한미동맹이 잘 되고 해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 나라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니까 방위비 더 내라. 한강의 기적이 부국을 이뤘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뭐냐? 뭐겠습니까? 네 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을 이뤘겠습니까? 민주화가 됐습니다. 민국. 마지막 기적은 뭐겠습니까? 자, 건국, 허국, 부국, 민국까지 다 이뤘어요. 지금 민국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통일. 아이고,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한국은 못 이루었습니다. 그 기적을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화합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통일 한국 다섯 번째 기적을 이룰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기적. 예. 네. 통일 한국, 통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일 한국, 통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후손들한테 통일 한국을 넘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제가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이 길이 뭐냐고 지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평화의 통일이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통일이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평화의 통일이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평화 통일의 길이. 예. 평화의 통일이 길, 평화가 와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이 뭐냐고요. 예, 그 시민들의 열망. 특히 민족통일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 예. 평화 통일의 길은 분단을 극복해야 돼요. 분당. 여러분 분단 극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휴전선에서 철책선에서 북한 경계선이 있고 남한 경계선이 있고 우리 GP라고 여러분 텔레비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분단의 현실을 보면서 그 철책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일원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 평화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와야 통일이 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무력 통일, 우리 예멘이나 베트남처럼 무력 통일은 어렵습니다. 흡수 통일도 어렵습니다. 또 안 한다고 정부에서 다 발표를 했어요.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평화가 와야 통일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이는 통일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순탄하지 않은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하려면은 공포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포의 균형. 공포라는 건 뭐죠? 공포라는 게 무서웠고 두려움을 공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다 모시고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선생님 모시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뭡니까? 예? 선생님들 다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 핸드폰이 여러분들 선생님이세요. 전부 다. 예. 그거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다 한 분들 모시고 지금 다녀요. 매일. 핸드폰 쳐보면 금방 나와요. 공포 쳐보면 지금도 한번 쳐보시고 공포가 뭐이란 말이에요.
공포가 균형이 돼야 해요. 남북 간에. 그래야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한쪽이 공포를 포기해버리면은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김정은이가 공포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김정은이가 공포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공포의 균형을 양쪽이 남북한이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다음은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이제 모두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교재도 다 있습니다. 요약을 다 해서 신학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 공간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BC 3000년부터 1950년까지 약 5000년 동안 292년만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54년부터 1990년까지 이는 3주만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한 8%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쟁이 대부분 92%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역사 또한 전쟁의 역사를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930년에 받았으니까 5년에 한 번꼴로 받은 겁니다. 최근에 또 6.25 전쟁까지 우리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다 상실이 되고 죽음과 삶의 고통을 겪었고, 우리 국가적 자원과 에너지까지 다 소멸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의 길로 가려면은 지금 한반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반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40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동신대학교에 교수로 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연평도 사건이 나고 뭐 기타 등등 그 남북관계가 좋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김 장군님, 전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북한이 또 도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 교수들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모르고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예?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학교를 잘 왔다. 잘 와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반도는 지금 어떤 상태,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11쪽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국제법상으로는 교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남북이 교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도표에 보신 대로 우리는 정전이나 전쟁 상태로 화살표가 가서는 안 되고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식을 폭로하는 거예요.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 전혀 의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지금 휴전 상태고 교전하는 상태로 지금 국제법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 도발이 국지적인 소규모 도발이냐 전면전이냐 하는 건데, 아마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는, 군생활했던 경험으로는, 안보전선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국지적인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지금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요사이는 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이 지금 이런 체제,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어떤 규모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종전이 아니고 제가 정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휴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고 평화 통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려면 김정은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김정은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 통일로 가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 김정은이 생각이. 지금 현 정권하에서 통일은 어렵습니다. 현 북한 체제 정권하에서. 북한이 체제가 바뀌거나 사회가 개혁되거나 정권이 무너지면은 현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김정은이 체제하에서는 당장 지금 통일은 어렵다. 김정은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국은 어떻습니까? 각국은 모든 세계 각국은 목표가 평화입니다. 평화만 유지하면 돼요. 그럼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도 잘 살 수 있고 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국가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뭐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평화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통일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 목표가 우리는 두 가지라니까요. 세계 각국은 다 평화 하나인데 우리는 두 가지요.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번영된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통일로 가는데 가는 길도 험난하지만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나하고 좀 견해가 틀리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12쪽에 보시면은 평화통일의 걸림돌 5가지 했는데 저는 이것을 5가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데 5가지 독이다. 이 독을 해소해야 된다. 그게 첫 뭐냐? 걸림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순서는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핵무기 개발이에요. 평화통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장애물이 핵무기 개발이에요. 두 번째는 군사력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가득 여러분 텔레비 보셨지만 내가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늦어졌고 나같이 이렇게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분을 뵈려면 또 어렵고 하니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의 낮은 민주화 수준입니다. 민주화 수준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교조적 이데올로기를 무상하고 있다. 신봉하고 있다. 이 5가지가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입니다. 지금. 이게 다 뭐냐? 북한 체제에 기인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북한 체제에 기인해가지고 이거에 대립과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 개발 한번 보십시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미 김정은이가 핵무기 비핵화 안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실험을 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는 세계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핵밖에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선의적으로 포기한다? 어린이들 동화책에 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양쪽이 공멸합니다. 남북이. 지금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1945년에 일본에 사용했던 그 유엔은 사용 못해요. 사용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핵무기 비핵화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 못합니다. 공멸합니다. 여러분 13KT를 지금 서울 용산에 터뜨리면은 1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광주가 150만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인 충주가 130만 정도 됩니다. 충청도에. 충주 한 도시가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핵무기 사용하겠습니까? 핵을 가져도 공멸한다니까요. 예? 맞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낙진 피해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일본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그리고 비핵화 없이는 평화통일로 갈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북이 원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남북이 원한다고 통일 돼요? 안 돼요? 남북이 원한다고 통일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 돼요. 국제사회를. 남북이 원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한반도 뭐 프로세스를 한다, 남북관계 개선한다, 대화하자, 협력하자, 교류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이 통일단체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돼요. 북미 관계가 지금 아주 경색돼가지고 장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가지고 되어야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여튼 남북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서 그게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생각이 이제 변화가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과도한 군사력인데요. 북한은 병행국가입니다. 병행국가예요. 지금 북한의 병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병력이 120만입니다. 현역이 120만이에요. 예비군이 770만이에요. 우리는 현역이 60만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내년 재무년에 50만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우리는 예비군이 300만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특수부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공수부대라든지 뭐 이런 예?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20만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20만 가지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냐? 특수부대가 15,000에서 2만 밖에 안 돼요. 20만을 특수부대 갖고 있으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격했을 때 북한이 얼마의 병력으로 공격했느냐? 20만으로 공격했어요. 우리는 그때 방어를 몇 명 가지고 있느냐? 10만 명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을 3일 만에 점령당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한 달 만에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예? 반토막 내가지고 우리가 반격작전 해가지고 다시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원위치돼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군사무기에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력이요. 지금 가장 세계에서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5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배가 한 50만 정도 됩니다. 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129만입니다. 러시아가 105만입니다. 자, 북한이 120만이니까 몇입니까? 세계에서 4위 병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은 포 나가는 거 쉬쉬 하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다련장이라고 그래요. 다련장. 나는 다련장을 지휘해본 나는 원래가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미사일이나 대포를 운영해봤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군도 포병사령관까지 했고 그래서 뭐 잘 압니다마는 방사포 텔레비에 쉬쉬쉬쉬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북한은 5,000문이에요. 우리는 한 200~300문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도요. 미사일 아시죠? 미사일 몇천 킬로씩 날아가는 거. 예. 그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주십시오. 기왕이 시간이 오늘 지연됐으니까
우리가 ICBM 그러거든요.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요. 북한이 ICBM을 개발했다. 이번 텔레비에도 당 창건일 때 나오지 않습니까? 바퀴 22개 달려가지고 긴 거 텔레비 보셨습니까?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에서 대륙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해요. ICBM 기준이 뭐냐? 5,5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요. 5분 정도. 예. 그 다음에 우리 부산까지 떨어진 한 500km 정도, 400km 떨어진 것은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텔레비에 나오면은 저것은 5,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한 1,000개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 잠수함도 마찬가지. 잠수함도 거기는 한 70척 가지고 있는데 우리 10척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열세예요. 모든 것이 한 병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2.5배나 열세예요. 그 부족한 것을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나라 경제 거들라 버립니다.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따라잡으려다 거들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 전력을 누가 메꿔주느냐? 부족한 전력을. 병력이 부족하고 이런 전력이 부족한 것을 미군이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유사시 전쟁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69만 명이 증원이 됩니다. 우리 현재 현역보다도 더 많이 증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예. 항공인은 한 2,000대가 증원이 돼요. 예. 그 외에도 많은 것이 국방비 같은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민주화 수준, 뭐 비효율적인 체제, 교조적 이데올로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휴전선에서 보니까 북한이 정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휴전선 전방에 북한은 불이 없어요. 전기불이. 우리는 강화도에서부터 고성까지 전기불이 저녁에 이 가로등 두러대기 쫙 들어옵니다. 거기는 불빛 하나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산을 보면은 여러분 텔레비 보시지 않습니까? 전부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식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는 전기불이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기불이 없는 데는 북한이에요. 주간에는 뭘로 구별하느냐? 나무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나무가 없는 데는 북한이에요. 예.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되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우선 그 다음에 군사력 위협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효율화되고 민주화돼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공생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 나가면서 공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화가 돼가지고 이때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 북한이 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가 돼가지고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국강병이 돼야 돼. 부국강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무다 나라가 된다. 부국강병은 나라를 지키는 토대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라가 힘써야 돼요. 독일이 서독이 왜 통일됐습니까? 동독보다 부자기 때문에. 예, 부국강병이 돼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돼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 없이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북 경제 교류도 하고 철도도 놔주고 뭐 의약품도 뭐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이런 단체들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독일은 왜 통일이 됐느냐? 소련에 의지하고 있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동독 주민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통일이 된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아무튼 그 5가지를 해소해야 된다. 걸림돌 5가지를, 장애물 5가지를. 그리고 안정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평화 통일의 길은 멈출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을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통일 조국을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너무 장기간 해서 미안합니다. 네, 말씀이 너무 정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시게 강의하셨는데요. 다음에 또 한 번 하루 종일 모셔놓고 저희가 강의를 한번 초청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